자, 세무치 충돌. 우리가 아까 끼임 물체가 있을 때 조금 조심해서 풀럭한 게 요거지. 자, 일단은 A 물체, B 물체, C 물체는 모두 질량이 같은 상황. 그리고 각 물체의 충돌은 완전 비탄소 충돌로 충돌시켜라. 이런 문제. 그러면 일단은 B가 중앙에 정지해 있으니까 A가 B랑 먼저 충돌하고 한 물체 되고 B가 C랑 A, B 한 물체 된 게 C랑 충돌하겠다 맞지?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A, B의 충돌이니까 A가 B가 충돌한다. B가 받은 충격량 물어보면 그냥 B의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대답해주면 돼. 우리가 그냥 계속 하듯이 두 문제 충돌. 근데 이제 2번에서 A, B가 한 물체 되고 C랑 충돌하는데 B가 끼어버렸지, 중앙에. 그래서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을 물어보면 B가 A,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합을 묻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을 물어보면 B는 두 물체로부터 받으니까 B로 보지 말고 그냥 뭐로 보라. C가 B로부터 받은 걸 보면 C는 B로부터밖에 못 받으니까 그냥 C의 운동량 변화량 보면 된다 이거지. 오케이? 어, 됐다. 넘어가자. 그리고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운동량의 크기만 줬을 때 방향을 설정해서 푸는 문제. 자, 운동량이 각각 P0, EP0, PC. 이런 세물체의 운동량에서 자, 충돌해서 얘들이 한 덩어리 돼서 결국 마지막에는 운동량이 P0 됐다. 자, 그러면 일단 처음에 출발할 때 운동량이 크기만 있고 방향이 없어. 그러면 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일단 세 물체가 한 덩어리가 된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잖아. 그러면 세 물체 중에서 두 물체만 또는 한 물체만 충돌하면 안 돼. 한 물체만은 없지. 그러니까 세 물체 모두 충돌에 참여를 해야 돼. 충돌에 참여를 시켜야 되고 세 물체의 전체 운동량의 합이 충돌 전과 충돌 후에 변하면 안 되니까 전체 운동량이 얼마 됐어? 플러스 P0 됐다 맞지? 그러면 얘들도 전체 운동량의 합이 플러스 P0가 되니까 그러면 일단은 얘들 둘의 부호가 나오면 얘가 자동으로 나오겠네. 그러면 얘들 둘의 부호를 볼 건데 일단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면 얘는 왼쪽으로 간다는 뜻이잖아. 얘가 왼쪽으로 가게 되면 얘를 오른쪽으로 오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러면 얘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되네. 오케이. 그리고 얘가 왼쪽으로 가면 자, 얘가 왼쪽으로 가면 얘가 얘보다 운동량이 더 크잖아. 그러면 둘이 합해진 게 또 어디로 가겠노? 왼쪽으로 가겠지. 그러면 또 안 되잖아.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뭐예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치? 그러면 얘들 둘의 부호가 나왔으니까 전체 운동량을 얼마로 맞춰줘야 돼? 플러스 P0로 맞춰줘야 되니까 얘는 운동량이 얼마다? 다 더해서 플러스 P0 돼야 되니까 얘는 운동량이 마이너스 2P0다. 그러면 얘가 이제 왼쪽으로 오겠네. 이렇게 충돌을 이제 시켰는데 모든 충돌을 시키고 특별히 누가 먼저 충돌을 한단 말이 없네. 얘들 둘이 마주보고 오니까 얘들 둘이 먼저 충돌할 수도 있지만 얘가 운동량이 P0밖에 안 되지만 진짜 빠를 수 있지. 질량이 엄청 작으면. 그러니까 그냥 충돌의 순서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 세 무체 모두 충돌하게 될 거고 결국 충돌하고 나서 한 덩어리 됐다 이거지. 오케이. 그럼 바로 기니티 가자. 기억. A의 속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자, A의 운동량을 구별하면 되는데, 자, A는 가에서는 운동량이 플러스 P0인 상태. 나에서는 A랑 B랑 C랑 전부 다 오른쪽으로 가는 플러스 운동량인데 합해서 P0인 상태. 그러면 지금 A의 운동량은 P0보다 작겠지. 그러니까 A는 이때보다 운동량이 작은 상황이니까 속도도 작을 거다. 그래서 속도는 가에서가 더 크다. 맞고. PC는 크기만 나타낸 거니까 2P0다 하면 맞는 얘기야. 맞고. 이거 가에서 나로 되는 동안 A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합은 2P0보다 크다. 자, 일단은 A, B의 운동량이 합쳐서 얼마나 변했니 물었으니까요. 원래 A, B 운동량 합쳐서 얼마였어? 플러스 3P0 남았지.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충돌이 다 끝나고 나서 A, B의 운동량의 합은 그래도 뭐보다는 작아. 세 개 합해서 P0니까. A, B의 합은 P0보다는 좀 작다, 맞지? 그러면 전체 3P0였는데 P0보다는 조금 더 작아졌으니까 얘들 둘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합은 그래도 뭐보다는 커. 2P0보다는 크다, 이거지. 그래서 2P0보다 크다. 맞죠? 다음. 자, 얘도 충돌 전에 운동 방향. 요거 알아내는 게 우리 목적이. 자, 충돌이 다 끝난 후 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 했으니까. 충돌이 다 끝난 후에는 더 이상 충돌이 안 일어난다는 소리야. 근데 중앙에 있는 물체를 뭘로 박아놨어? 정지로 박아놨잖아, 맞지? 충돌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양쪽에 있는 A랑 C는 어디로 가야 돼요? 1로 가고 1로 가야 된다, 맞지? 그러면 얘들의 전체 운동량이 이제 나왔네. 전체 운동량의 합이 얼마? 마이너스 P 플러스 4P니까. 요게 전체 운동량이다, 그치? 그러면 전체 운동량이 충돌 전에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운동량은 뭐 선택권이 없네. 2P 두 개에 P 하나인데 3P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2P 두 개는 오른쪽으로 보내고 P 하나는 마이너스로 만들어주면 플러스 3P 되겠다, 맞지? 자, 당연히 이때는 이제 누구부터 충돌시키노? AB부터 충돌시키겠지. 자, AB부터 충돌시키고 C는 나중에 B랑 한 번 더 충돌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들이 다 충돌시켜서 요렇게 되게 만들어주면 돼. 자, 운동량 합을 보존시켜 놨으니까 당연히 두 개 맞추면 하나는 당연히 맞아 떨어질 거야. 자, A. 자, A는 B랑 충돌하고 나서 더 이상 충돌 안 하겠지. 그러면 A는 최종 마지막 모습을 이미 B랑 충돌할 때 해야 한다 이거지. 그래서 A가 지금 플러스 2P였는데 마이너스 P 됐으니까 A가 자, 이런 모습이 된다면 A는 운동량이 얼마나 변했어? 3P만큼 변했다, 맞지? 자, 그 말은 A가 B에게 똑같이 운동량 줘야지. 3P만큼 넘겨줬다. 그러면 B는 충돌하고 나서 운동량 얼마 됩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얘가 마이너스 P였잖아. 똑같이 3P 받아야 되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플러스 2P만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B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B랑 C는 충돌해야 한다, 맞지? 그러면 여기서 기니 뒤에서 묻지는 않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B랑 C 중에서 누가 질량이 더 크니? B랑 C 중에서는 누가 질량이 더 큰 거냐 물어보면 자, B가 A랑 충돌하고 나서 운동량이 플러스 2P 됐어. C도 얼마야? 플러스 2P다, 맞지? 자, B랑 C는 운동량이 같은데 충돌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누가 더 빨라야 돼? 둘 다 오른쪽으로 가는데 누가 더 빨라야 돼? 얘가 더 빨라야 되지. 그러면 운동량이 같은데 속력이 얘가 더 크다는 거는 질량은 반대로 C가 더 크다 해서 C. 그걸로 이제 질량 비교도 할 수 있어, 우리가. 자, 이제 충돌시키고 얘가 최종 모습이 정지잖아. 그러면 B가 C랑 충돌하고 그 자리에서 정지하면 되겠네. 그러면 B는 얘한테 운동량 얼마나 넘겨주는 거야? 2P에서 정지해버렸으니까 운동량 얼마나 넘겨줬어? 2P. 그러면 얘는 그 2P 받아서 충돌하고 나서 운동량이 플러스 4P 이렇게 되겠다. 이게 최종 상황이다. 충돌 총 2번 했고, 자, 충돌하는 과정에서 A가 받은 충격량과 C가 받은 충격량. 그러면 첫 번째 충돌 충격량, 두 번째 충돌 충격량 비교하라 그래. 첫 번째 충돌에서는 얼마? 플러스 2P 마이너스 P니까 3P 충격받았고, 두 번째 충돌에서는 2P가 4P 됐으니까 2P 받았고, 첫 번째 받은 충격량이 I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받은 충격량은
3분의 2i 해주면 되겠다. 3분의 2. 오케이, 넘어가자. 심었네. 음, 요거는 두 번째 걸로 바로 가자. 유형 적용 11-1번. 자, 물체가 3개 나왔고, 물체가 3개 나오면 충돌은 총 2번일 거야. 웬만하면 2번 내지 3번. 그러면 충돌에 참여하는 물체 보고 상대 속도의 변화를 만들어주는 물체가 아닌 경우에는 그걸 빼고 생각한다. 그런 거. 자, 일단은 상대 속도 그래프는 요거까지는 얘는 있어야 되니까. 자, 상대 속도 그래프는 일단은 누구 그래프야? B와 C. 자, B, C 사이의 거리로 그래프고 그래프에서 보니까 2번의 충돌이 있네. 2번에. 자, 먼저 첫 번째 충돌은 B와 C 사이의 거리가 0이 되는 충돌. 그러면 B, C가 본인들이 하는 충돌. 그 다음에 두 번째 충돌은 B와 C의 거리가 0이 아닌데도 충돌이 일어난 거 보니까 누구가 끼어있노? B가 끼어있으니까 B랑 A랑. B를 건너뛰고 AC가 충돌하는 방법은 없어. 그래서 B랑 A랑 충돌하는 상황이다. 그치? 자, 충돌 전후로 상대 속도는 우리한테 다 잘 주고 있다. 일단 첫 번째 충돌부터 문제를 해결할 건지 두 번째 충돌부터 문제를 해결할 건지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충돌은 BC 충돌이니까 BC 사이의 상대 속도에 둘 다 변한다, 맞지? 자, 근데 BC 중에서 당연히 질량 하나 안 줬겠지. 자, 좋네. 그냥 가자, 그러면. 좋네, 질량. 당황스러운데. 자, B랑 C랑 처음 모습이 다가가는 속도 얼마? 3V. 다가가는 속도 3V고, 그래프에서도 상대 속도를 얼마로 줬어? 일단 크기만 보면 6D를 2T만에 따라잡았으니까 2T분의 6D잖아. 그게 지금 이 그래프에서 2T분의 6D가 얘 뭐란 거야? 3V랑 같다는 거지. 그러면 일단 T분의 D가 V라는 속도로 표현된 거고. 자, 그러면 이제 T분의 6D는 고 T분의 D는 그만 쓰고 이제 여기서 보면 다가가는 3V에서 얘는 멀어지는 3V 됐고 그 다음에 상대 속도가 0이 됐네. 자, 질량 잘하니까 바로 가자. 자, 다가가는 3V 맞고 다가가는 3V에서 멀어지는 3V 되려면 상대 속도 변화 총 얼마? 6V. 자, 질량비 몇 대면? 1대2. 그럼 속도 변화량은 반대로 2대1. 총 6V 변하면 되니까 얘가 얼마 변하고? 4V. 얘가 얼마 변하고? 2V. 그러면 얘는 4V 변해서 충돌하고 나서 뒤로 V 되고 얘는 충돌 후 2V 변해서 정지였으니까 그냥 2V 그대로 가주면 되겠다.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충돌은 여기서 오고 있는 A. 자, A는 우리가 질량을 몰라. 자, 일단 여기서 충돌은 AB 충돌이었어요. 누구 속도 변화만 이 그래프에 반영이 돼? BC의 상대 속도니까 BA 충돌에서 누구 속도의 변화만? B의 속도 변화만. 자, 그러면 멀어지는 3V에서 상대 속도 0이 됐으니까 3V만큼 변했네. 이거 전부 다 누구 변화? B의 변화다 이거지, B의 변화. 자, 그러면 B가 V의 모습으로 얘랑 충돌해서 3V 변했으면 B는 이쪽으로 충격을 받을 거니까 B는 3V만큼 증가할 거다. 그래서 B의 속도는 이쪽으로 2V 됐고. 자, 그 다음에 BC 사이의 상대 속도는 됐고. 하나 있었지. 자, A는 충돌 후에 속력 V로 충돌 전과 같은 방향으로 운동한다. 요 조건이 있었으니까 A가 2V에서 같은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V로 운동하게 될 거다. 그럼 다 됐네.
A, B의 충돌 전후 속도를 알게 됐잖아. 그러면 속도 변화량 비교하고 A는 2V에서 V 됐으니까 속도 마이너스 V 변했고 자, B는 3V 변했으니까 속도 변화량 B가 1대 3. 그러면 질량 B는 반대로 3대 1. 오케이. 이거 좀 내려야겠다. 좀 그림 깨질 거야. 기니디 가보자. 기억. A 질량은 3M 나왔을 거 맞고. 니은 충돌 과정에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C가 A의 2배다. 오마이갓. 그림을 알아볼 수가 없는데. 자, 일단은 C가 받은 충격량. C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으니까. 자, A는 얼마 받았어요? 얘 얼마 변했노? V 변했네. 3M이 V 변했으니까 3MV 받았고. C는 얼마나 받았노? C가 2M인데 2V 변했잖아. 아, 그러면 4MV. 4대 3이네. 2배다는 아니지. 틀렸고. 이거 T는 0초일 때 A와 B 사이 거리는 4D이다. 그림 다 깨졌는데. 자, 일단은 0초일 때 A랑 B 사이에 처음에 얼마나 벌어져 있었니? 이렇게 묻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어, 두 번째 충돌에 A가 참여해야 되잖아. 항상 뭐 모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거 물어볼 때는 대부분의 상황이 처음에 얘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냐 그런 거는 결국은 두 번째 충돌할 때 A, B가 충돌하잖아. 그러면 A랑 B가 같은 위치에 있게 만들어주면 돼. 두 번째 충돌할 때. 우리는 A는 처음에 B보다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모르니까 A가 얼마나 간지는 알아도 A의 위치를 알 수가 없잖아. 그 대신에 누구의 위치는 명확하게 알아. A랑 B랑 충돌할 때까지. B의 위치는 명확하게 우리가 알잖아. 얘들아. 그래서 A랑 B랑 충돌한다는 거는 A가 B랑 위치가 같다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은 이때 B의 위치를 먼저 찾고 그 위치에 A가 가도록 만들어 준다 이거지. B의 위치부터 찾아보자. 자, B는 처음에 속도가 얼마였는데? 난 내려서 안 보인다. B 속도 얼마였는데? 이게 3V야 이거? 오케이. B가 3V로 C랑 충돌하기까지 몇 초 갔어? 2T0. 자, V의 의미가 V로 T0 가면 얼마 간다? D 간다는 게 의미니까. 자, 얘는 3V로 2T0 가니까 얘가 처음 2T0 동안 얼마 가면 돼요? 6D 앞으로 가면 된다. 맞죠? 6D. 자, 그리고 B는 C랑 충돌하고 나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V. 그래서 B는 C랑 충돌하고 나서 마이너스 V가 됐고 요걸로 다시 ETG로 돌아오잖아. 그러면 얘는 얼마만큼 돌아오노? 2D만큼 돌아오겠다. 맞지? 자, 그러면 4T0일 때 상황이 B는 처음 자기 출발한 위치에서 앞으로 얼마 가 있는 위치야? 4D만큼 가 있는 위치다. 맞지? 거기를 누가 오게 와주면 돼. 만들면 돼. A가 여기 오게 만들면 되잖아. 4T0일 때. 자, A는 아직 충돌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A는 등속도 EV로 쭉 오면 돼요. 몇 초 동안? 4T0초 동안. 그러면 A가 얼마만큼 오면? 8D만큼 오면 충돌하도록 만들어주면 된다. 맞죠? B가 4D 앞에 가 있는 상황이니까 B랑 A는 처음에 얼마만큼 차이가 나고 있었다? 4D만큼 차이가 나고 있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8D만큼 와서 충돌했겠죠. 어. 그래서 A의 그 처음 속도 뭐 두 가지겠지 뭐. A의 처음 속도를 안 주고 얘의 거리를 주고 처음 속도가 어떤지 말해보라 할 수도 있고 충돌해야 되니까. 그래서 A의 충돌 시점에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지? B가 있어야 충돌할 수 있으니까 A의 위치는 B의 위치로 가늠을 해보자 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4D 했으니까 D가 맞죠? 넘어갑시다. 오케이. 다음. 그만 자고. 다음.
자, 일단 문제에서는 x가 BC 사이의 거리,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BC 사이의 상대 속도. 일단은 무턱대고, 이거는 이제 워낙 우리가 몇 번째 푸니까 익숙하니까 그런데, 무턱대고 문제를 풀기보다는 이번 단어는 시나리오를 좀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게 나아. 자, 얘 보면 상대 속도 명확하잖아. 상대 속도를 명확하게 줬고, 자, B랑 C 중에서 B의 속도 줬지. 그러면 처음에 C의 속도를 알고 출발한다, 맞지? 자, BC는 뭐도 알아? 질량도 알지? 질량 B를 아는 상황에서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상대 속도를 주면 충돌 후의 두 물체 속도 모두 우리가 구할 수 있지. 그러면 BC 충돌은 그냥 특별한 노력 없이 완벽하게 해결된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B랑 C랑 충돌하고 나서 누가 충돌해야 돼? AB 충돌해야 되잖아. 자, 그러면 여기는 AB 충돌인데 이 변화도 우리가 완벽하게 알잖아. 그러면 AB 충돌에서 누가 겪는 속도의 변화는 완벽하게 알 수 있어. B가 겪는 속도의 변화는 완벽하게 알 수가 있다,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A의 우리가 질량을 아는 상황에서 A의 속도 하나만 알면 나머지 하나는 충분히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A, B, C 모두 충돌 전과 충돌 후 속도를 다 구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몰라서 좀 답답한 건 누구예요? BC는 충돌 전, 충돌 후 모습을 명확하게 우리가 다 알아. 조금 몰라서 답답한 거는 A 속도지. 처음에 A 속도를 몰라서 답답한 거잖아. 근데 이거는 뭘로 해결하면 돼? A가 몇 초 뒤에 어디까지 가야 된다를 명확하게 알면 걔 속도를 그렇게 잡아주면 되잖아. 근데 A는 충돌할 때 5초일 때 B랑 충돌하니까 5초 후 B의 위치에 반드시 누가 와야 돼? A가 오게끔 속도 잡아주면 된다 이거 속도. 아까는 속도를 먼저 주고 이 거리 10m를 물었잖아. 지금 10m를 주고 나서 반대로 만나게 할 수 있게끔 속도를 잡아주라 해서. 자, 같이 가봅시다. 일단 뭐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다 쓰니까 먼저 찾고 시작하자. 자, 그래프 기울기 보니까 다가가는 5, 3초 만에 6m 멀어졌으니까 멀어지는 2, 그 다음에 상대 속도 0 이렇게 됐지. 자, 일단 다가가는 속도 5에서 처음 상황부터 먼저 적용하면 얘들 둘이가 다가가는 5가 돼야 되니까 얘가 1m/s. 출발. 자, 상대 속도 변화를 보니까 다가가는 5에서 멀어지는 2, 총 얼마 변했어요? 7m/s. 딱 숫자 좋게 줬다 맞지? 7m/s면 얘들 둘이 5대 질량이 2대 5니까 속도 변화량은 5대 2로 나눠 먹으면 되는데 딱 7이잖아. 그러면 얘가 얼마 변하고 5 변하고 얘가 2 변하게 만들어 주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충돌 후에 꺾여서 4에서 마이너스 5 됐으니까 마이너스 1m/s. 얘도 마이너스 1에서 꺾여서 이쪽으로 1m/s. 이렇게 되면 되고, 문제는 그 다음에 5초일 때 B의 위치를 찾고 그 위치에 누가 오게끔 A가 오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충돌 전 B의 모습이 4m/s 플러스 충돌 후 B의 모습이 마이너스 1m/s니까 충돌 전에는 B가 몇 초 이동하고 2초 이동했고 충돌 후에는 B가 몇 초 이동하고 3초 이동하네. 자, B 처음에 2초 동안 앞으로 얼마 이동했노? 4m/s로 2초 갔으니까 8m 이동했단 맞지? 충돌하고 나면 속도가 마이너스 1이 되고 3초 뒤로 갈 거니까 얘가 충돌하고 나서 뒤로 얼마? 3m 뒤로 가겠네. 자, 그러면 B의 현재 5초일 때 위치가 B의 처음 위치에서 얼마나 앞으로 간 위치야? 5m 앞으로 간 위치다, 맞지? 여기에 A가 오게 만들어주면 되잖아. A는 여기까지 올 동안 충돌에 참여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쭉 등속도 운동. 그러면 A가 처음에 B로부터 10m, 10m 뒤에 있었으니까 A가 와야 되는 거리가 총 얼마야? 15m 와야 된다, 맞지? 몇 초 만에?
5초 만에. 그럼 5초 만에 15m 해야 되니까 A의 충돌 전 처음 속도가 얘가 3m/s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네. 자, 그리고 이제 A랑 충돌하고 나서 B가 겪을 속도 변화를 또 우리가 알잖아. B는 속도 얼마나 겪어야 돼? 2m/s 겪어야 된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A는 3m/s 같고, 질량도 다 알아. 1kg, 얘는 2kg. 자, B가 또 얘랑 충돌하고 나서 속도 변화 2를 겪어야 돼. 마이너스 1로 오고 있었으니까 또 2 겪으면 플러스 1m/s 되고. 자, 얘가 얘보다 질량이 2배 더 큰데 얘가 2 겪었으니까 속도 변화를. 얘는 4 겪게 만들어주면 되지. 그럼 얘가 3m/s로 오고 있었는데 또 4를 겪었으니까 얘는 충돌하고 나서 이쪽 방향으로 속도가 1m/s다. 그래서 속도 크기가 죄다 1 되는 애들이다. 마지막에. 오케이. 기억. 3초일 때 B와 C의 운동량의 합은 3초는 충돌하고 나서인데 이 충돌이 누구 충돌이야? BC 충돌이지. 그러면 BC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전후로 변화가 없잖아. 그러면 맨 처음에 BC의 운동량 합 구해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 B 운동량 플러스 8, C 운동량 마이너스 5, 다하면 플러스 3. 맞네. 니은 6초일 때 A의 속도의 크기. 6초는 모든 충돌이 다 끝난 후 모습. 요거 1m/s. 맞죠? 디귿 B의 운동 에너지는 4초일 때와 6초일 때와 같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V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냐는 크게 상관이 없다 이거지. 속도의 크기가 상관이 있는데 이 4초, 6초 A랑 충돌하기 전후로 B의 속도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되잖아. 그러면 제곱은 똑같이 1일 거니까 운동 에너지는 변화가 없이 같다. 맞죠? 오케이. 다음. 자, 요 유형은 자, 일단은 문제에서 그래프가 상대 속도는 아니야. 얘가 지금 안 나와 있네. 이거 A 위치겠지 뭐. 자, A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그래프야.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그냥 뭐야? A의 위치가 이렇게 변합니다. 알려주는 그래프잖아. 그러면 그냥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A 속도지.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변하는 이 지점은 전부 다 A의 속도가 변하는 지점이잖아. 그러면 A가 충돌에 참여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두 충돌은 반드시 A랑 누구 충돌이에요? A는 C랑 만날 수는 없잖아. A랑 B의 충돌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 안에서 누구에 대한 정보는 잘 없어. BC의 충돌에 대한 정보가 잘 만들어야 돼. 자, 문제에서 BC 충돌은 몇 초일 때 일어난다. 네, 지금 이거 못 내리거든. 몇 초일 때 일어나나? 3T? 오케이. 자, 3T 초일 때 BC 충돌이 일어난단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일어나게끔 B랑 C가 만나게끔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A의 속도는 요런 거는 뭐 2T분의 8 했으니까 그냥 플러스 4 두면 되겠다, 맞지? 여기서 우리가 이런 T분의 S라고 생각한다 이거지. 자, 플러스 4에서 A 속도가 한번 변했어. 충돌하고 나서 플러스 4분의 4니까 플러스 1로 바뀌었어.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충돌하고 B랑 4T분의 2 했으니까 2분의 1로 바뀌었네. 자, 일단 질량을 잘 아니까 얘 속도는 금방 줄 수 있겠다, 맞죠? 자, 일단 여기 처음에 얘들 다 정지거든.
자, A가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가 플러스 4. 충돌하고 A는 속도가 플러스 1이 됐대. 자, A랑 B가 충돌했는데 둘이 물체 질량이 같잖아. 그러면 A가 속도 줄어든 만큼 B가 속도 늘어나면 되죠. 그러면 A가 속도 3 줄었으니까 B는 속도가 3 늘어나서 B는 이쪽으로 플러스 3 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B랑 C가 T초 더 지나서 자기들끼리 충돌했대. 충돌하고 나서 다시 한번 B는 A랑 만나러 와야지. 그래서 A랑 언제 만나야 돼? 6T초일 때 만나야 돼. 자, 시점은 첫 번째 AB 충돌. 자, 좀 위아래로 그릴게. 첫 번째 AB 충돌일 때 A와 B의 위치는 같았을 거 아니야. 자, 근데 충돌하고 나서 A는 속도가 플러스 1이 됐고 B는 속도가 얼마 됐어? 플러스 3이 됐잖아. 자, 그러면 A는 그 다음에 B랑 충돌할 때까지 계속 자기 속도 플러스 1로 갈 거야. 근데 6T초일 때 A가 B랑 반드시 만나야 되니까 B도 A 위치에 가 있어야 되잖아. 자, 그러면 A는 6T 될 때까지 지금 이 시점이 얼마인데? 2T잖아. 자, A는 6T일 때 얼마나 가 있겠노? A는 6T일 때 얘가 얼마나 가 있어요? 4, 4D, 4S만큼 가겠지. 자, 그러면 얘도 4S만큼 가게 만들어주면 된다, 맞지? 자, 얘는 아직 T초 후에 C랑 충돌해야 되니까 C랑 충돌하기 전까지는 얼마 가요? 얘는 속도가 플러스 3. 요때 B는 충돌을 한번 겪잖아. 그러면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 시간 동안 2T에서 3T까지 얘는 앞으로 얼마 가? 3S만큼 가지. 자, 그리고 얘가 지금 3T일 때 충돌했어. 남은 게 6T일 때 여기 있으면 돼. 3T에서 충돌해서 6T까지 남아있는 거리 S만 더 가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래야 충돌하지. 그러면 충돌하고 나서 얘는 3T만에 S 가는 속도가 되었잖아. 그러면 얘 속도 얼마 됐어요? 플러스 3분의 1 됐다,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 B는 C랑 그 다음에 충돌해서 B는 플러스 3분의 1이 됐어. 자, C는 속도 얼마 됐겠노? 질량 다 나와 있잖아. 질량이 C가 4배네. 플러스 3에서 플러스 3분의 1 됐으니까 얼마 줄었어? 3분의 8 줄었다, 맞지? 그러면 얘는 질량이 4배니까 4분의 1만 변해야지. 그래서 플러스 3분의 2 변하겠죠. 그래서 얘는 정지였으니까 그게 자기 속도 되면 되지. 플러스 3분의 2.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여전히 뒤에서 오고 있는 이제 A랑 한 번 더 충돌해야 되잖아. 자, 한 번 더 충돌하고 A가 속도가 뭐가 됐어요? 플러스 2분의 1 됐다, 맞죠? 그러면 A는 얘랑 충돌하면서 1에서 플러스 2분의 1 됐으니까 2분의 1 변했다, 맞죠? 질량 같잖아. 그러면 얘도 2분의 1 증가하면 되니까 3분의 1에서 2분의 1 증가하면 얘는 6분의 5, 5다 이거지. 돼? 어. 그러면 기니디 기억 4T일 때 B와 C의 운동 방향은 반대다. 자, B가 C랑 충돌하고 나서 뒤집어 전림 묻는 건데 4T일 때 B랑 C랑 충돌하고 나서 B가 뭐 됐어? 어디 있노? B가 뭐 됐어? 플러스 3분의 1 됐지? 그러면 여전히 속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방향을. 얘는 운동 방향이 반대다 했으니까 틀렸고. 니은 4T일 때 C의 속력은 자, 4T 충돌하고 나서 C의 속력 얘잖아. C의 속력은 3분의 2라는 뜻이 3T분의 2S라는 뜻이니까 얘는 맞죠.
그러니까 7t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의 3분의 5배이다. 자, 7t는 다 충돌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 이 모습. 질량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운동량의 크기는 속도의 비. 그러면 속도가 2분의 1 대 6분의 2, 6분의 5. 3대 5 맞네. 3분의 5배다. 맞죠? 응. 이것도 하나 더 풀어보자. 열심히 했네. 자, 가봅시다. 일단 문제를 보고 풀려고 들면 여기에 A랑 C의 속도는 잘 나와 있다, 맞지? 자, A랑 C의 속도는 잘 나와 있는데 누구의 속도가 잘 없어? 누구의 그 정보가? B에 대한 정보가 잘 없다, 맞지? 그래서 조금 힘든데 자, 일단은 여기 그래프를 보면 여기서 한번 꺾이고 A의 속도가 여기서 C의 속도가 한번 꺾인다, 맞지? 어차피 A나 C는 누구랑 충돌할 수밖에 없어? B랑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충돌은 A랑 B의 충돌이라는 거잖아. 여기서 A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 T0라는 시점에 어디에서 8L이라는 위치에서 누구랑 충돌했다? B랑 충돌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B도 어디 있어야 돼? 요 시점에 B는. 여기 있어야지. B도 여기 있어야 충돌을 할 거 아니야. 맞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C가 꺾이는 이 지점도 C는 B랑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B가 C랑 똑같은 곳에 같은 시각에 있어야 충돌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일단 B는 여기에도 있고 B는 이 시각에 여기에도 있어야 돼. 맞아? 자, 근데 B는 그 사이에 B는 어차피 누구랑 충돌할 수밖에 없어. A 아니면 C잖아. 이때부터 이때까지 A, C는 충돌에 참여한 적이 없지. 그러면 B도 충돌한 적이 없잖아. 그러면 B는 그냥 이때 속도 그대로 가서 이때 C랑 만나면 돼. 그러면 B의 위치 그래프가 이래 되겠지, 그냥 이렇게. 그러면 A랑 충돌하고 나서 B의 모습을 우리가 속도를 알 수가 있다, 맞지? 그러면 이제 약간 숨도 좀 튀는 거지. 자, 일단은 BC 질량 같다 했고. 자, A 질량은 우리가 처음 모습에서 운동량 B 다 알잖아. 그러면 처음에 속도 B를 아니까 그거 가지고 C의 질량과 A 질량 B 가지고. 자, 처음에 A는 속도가 얼마야? T0분의 8L이긴 하지만 그냥 요거 플러스 8 하지 뭐, 플러스 8. 그러면 C는 속도가 얼마야? 얘가 총 얼마? 3t 만에 3L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1. 그러면 맨 처음에 출발할 때 모습이 얘들 둘이 속도가 이 모습이잖아. C는 속도가 마이너스 1, A는 속도가 플러스 8. 그러면 지금 A가 속도가 플러스 8이란 거고 C는 속도가 마이너스 1. C보다 A가 속도가 몇 배 더 빨라? 8배 더 빠르다, 맞지? 근데 질량을 곱하고 나니까 운동량은 몇 배 더 커? 2배 더 크네. 질량이 몇 대 몇이다? 속도는 8배가 더 크지만 질량은 얘가 4배 더 커서 곱하고 보니까 운동량은 2대 1이다.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알았어. 우린 정수 좋아하니까 이거 4M 주고 이거 M 줄까? 아, 1대 4가 나는데 내가 아까 MM을 해놨거든. 4M, 4M하고 얘 M 하지. 오케이. 그러면 C가 A의 4배다. 얘 맞고. 자, 그 다음에 이제 B의 속도 보고. 자, B는 A랑 충돌하고 나서 속도가 A는 얼마 됐노? 4T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B는, 여기 B 그래프야. 2T 만에 7 같네. 7이야. 플러스 2분의 7. 자, 일단은 니디 가보지 뭐. B의 운동량의 크기는, 자, B의 운동량은 2분의 7P. 우리가 속도를 2분의 7인 건 알지. 운동량이 2분의 7P인 건 아직 몰라. 그러면 누구랑 비교해야 돼? 그래도 운동량, 여기 속도에서 운동량을 가지고 오는 애들은 AC잖아. 근데 B랑 똑같은 질량인 게 편하겠지. 그러면 C 보지 뭐, C.
C가 운동량이 처음에 얼마야? C가 운동량이 처음 P잖아. 속도가 얼마일 때 운동량이 P야? 8일 때 운동량이 P잖아. 그러면 B랑 C는 운동량이, 질량이 똑같으니까 B는 언제고? 2T0 충돌하고 나서 속도가 2분의 7 됐잖아. 그러면 8일 때 운동량이 P니까 2분의 7일 때는 운동량이 얼마인 거야? 내 뭐 잘못하고 있나? 왜? 맞지? 아니구나. 이거구나. 어, 아, 완전 좀 이상했다. 미안하다. 자, 다시. C 여기 있네. C가 속도가 얼마일 때? 이거 다 적어놓고 이래. C의 속도가 마이너스 1일 때 운동량이 P잖아. 그러면 B의 속도가 2분의 7일 때 운동량이 얼마니 물었으니까 2분의 7P 맞지? B랑 C는 어차피 질량이 같잖아. 응. 그러면 속도만 비교해주고 2분의 7P 맞고. 이건 4T0일 때 속력은 C가 B의 5배이다. 자, 4T0는 요때네. C가 B의 5배다. 자, C는 속도가 얼마고? 2T0만에 6에 갔으니까 플러스 3. 자, BC 충돌인데 어차피 BC는 질량 같잖아. 그러면 속도 변화 똑같이 주면 되지. 마이너스 1로 오던 B가 플러스 3이 됐으니까 얼마 변했어요? 4 변했네. 그러면 얘도 4 변하게. 플러스 2분의 7이었으니까 4 변하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지. 그러면 마지막 다 충돌 다 끝나고 나서 4T0일 때 CB 속력은 6배가 돼야지. 3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6배다. X는 틀렸다. 오케이. 분열로 바로 갑시다, 분열. 자, 일단은 분열도 마찬가지로 보통 분열은 용수철 끼고 분열하거든. 자, 중앙에 있는 용수철이 압축된 용수철이야. 그래서 압축된 용수철이 좌우에 있는 물체를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밀 거다. 이게 기본적인 분열이에요. 그러면 A 물체는 마이너스 F 힘을 받고 용출로부터 B 물체는 플러스 F 힘을 받고 그러면 상황이 얘들 둘이 직접 충돌하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거지. 그러면 힘도 크기 같고 방향 반대로 같은 시간 동안 받을 거니까 또 두 물체는 용출로부터 충격을 똑같이 받을 거다. 그러면 분열되기 전의 모습과 분열되고 나서의 두 물체의 모습이 항상 운동량의 변화량이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래서 충격량이 같아서 운동량 변화량이 같으니까 전체 운동량의 합도 여전히 보존이 되는 상황이다. 자, 근데 처음에 이 두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분열이 되면 어차피 운동량이 다 0이었잖아. 그러면 결국은 얘가 마이너스 운동량 가지게 되고 얘가 플러스 운동량 가지게 되는데 그게 변화량이잖아. 변화량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로 운동할 거니까 마이너스 P 운동량을 가지게 되면 B는 얼마 가져야 된다? 플러스 P 운동량을 가져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두 물체가 분열될 때 우리가 두 물체의 질량비를 알면 두 물체가 분열될 때 속도의 비도 항상 질량의 또 역수비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정지일 때랑 처음에 정지가 아닐 때의 차이는 결국 우리가 질량 역수비로 가져가는 거는 자 질량과 역수 관계다 하는 거는 V 아니야. 뭐예요? V의 변화량이잖아. V가 아니라. 근데 처음이 정지면 변화량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나중 속도가 되니까 속도 자체가 질량 역수비가 된다고. 그러면 얘들 둘이 분리될 때 모습이
얘가 분리될 때 이쪽으로 V로 갔다면 얘는 질량이 2m이니까 얘는 이쪽으로 속도 얼마로 간다? 2V로 간다 이거지. 2V. 그리고 매 순간 얘보다 얘가 속도가 몇 배 더 빨라? 2배 더 빠를 거 아니야. 계속 운동량을 똑같이 가져가야 되니까. 그러면 매 순간 얘가 2배 더 빠르면 이동 거리도 얘가 얘보다 몇 배 더 크다? 2배 더 크다 이거지. 다음 에너지도. 자, 처음에 얘들이 정지 상태였으니까 얘들 둘의 나중 운동 에너지는 전부 다 어디서 온 거야? 얘들이 원래 운동 안 하고 있었는데 운동하게 됐잖아.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어디서 와야 되잖아. 운동 에너지가 어디서 왔어?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에서 왔겠지. 그러면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 전부 다 여기서 온 거잖아. 근데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비를 물어보면 지금은 운동량을 맞추다 보니까 질량 한 번에 속도 한 번에 곱하면 같도록 맞춰졌잖아. 근데 운동 에너지는 거기에 뭐를 한 번 더 곱해야 돼? 속도를 한 번 더 곱해야 되잖아.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비는 누구 비 따라가면 돼? 속도의 비 따라가면 되지. 속도의 비. 속도가 얘보다 얘가 2배 더 크니까 운동 에너지도 2배 더 클 거다. 얘가 2배. 그래서 얘 운동 에너지가 1하면 얘 운동 에너지는 2. 총 3이라는 운동 에너지는 어디에서 왔다? 얘 포텐셜 에너지에서 왔다. 이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요거 한번 연습해 볼까? 못하겠다. 넘어가자. 뭘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오케이. 그러면 저 운동 에너지 비 그거 좀 생각하고. 응. 여기서도 그 이거 운동 상태. 자, 위에서 우리가 정지 상태의 모습에서 얘는 알게 됐어. 자, M이랑 OM인 걸 알게 됐다고 치자. 자, 얘들 둘은 처음부터 운동 상태였어. 2m/s. 자, 그러면 나중 속도를 질량 역수비 주면 안 돼. 얘들아. 나중 속도가 분열되고 나니까 당연히 용철이 중앙에서 밀 거니까 술의 속도가 빨라지겠지. 그래서 술의 속도가 2.2m/s로 빨라졌어. 질량 1대 5니까 속도가 얘가 2.2면 얘는 5배에서 11 해야지.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야. 지금은 나중 속도는 질량 역수비가 아니야. 항상 속도 변화량이 질량 역수비인 거야. 속도 변화량이. 그래서 속도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고 얘가 얼마나 변했어요. 0.2m/s 받아갔잖아. 그러면 얘 속도는 얼마나 변해야 돼? 속도가 5배로 많이 변해야지. 그래서 음으로 변할 건데 5배로 많이 변해야 되니까 1m/s 줄어들 거다 이거지. 근데 얘가 초기 속도가 플러스 2로 함께 가고 있었으니까 1 줄어도 여전히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 속도는 크기는 1m/s. 고려해주면 돼. 오케이. 21번. 오늘 세척 괜히 나눠준 느낌인데. 못하겠는데. 야, 나갈 때 혹시, 오늘 진짜 세척 못 나갈 것 같은데. 내가 그 책을 챙겨올 자신이 없다. 그럼 두고 가. 내가 다음 주에 줄게. 괜히 가져가서 다음 주에 안 가져오지 말고. 자, 봅시다. 자, 일단은 용수철을 끼고 두 물체가 손으로 잡고 있다가 놓고 분열. 자, 그러면 손으로 잡고 있다가 놓고 분열이니까 두 물체는 정지 상태에서 분열 맞지? 그러면 정지 상태에서 분열된 두 물체는 항상 마이너스 방향과 플러스 방향으로 두 물체의 뭐가 같아야 돼? 운동량이 항상 같아야 돼. 충격량을 그대로 받아왔잖아. 똑같이. 그러면 운동량이 같아야 되니까 질량 B와 속도 B는 역수관계. 자, 근데 이제 이거하고 그 다음 밑에 유형이 그래.
A랑 B는 운동량 똑같이 받아왔어. 마이너스 P고 플러스 P. 근데 A가 이 운동량 가지고 C랑 충돌하니까 그 자리에서 두 물체 모두 뭐 했어? 정지해버렸잖아. 그 말은 오고 있는 C의 플러스 운동량이랑 얘가 가고 있는 마이너스 운동량이 합해져서 0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둘은 마주보고 오고 있지만 뭐가 같다? 운동량이 서로 크기가 같구나. 그러면 이 P가 뭐라는 거야? 얘 운동량 그대로 받아오면 되잖아. 얘가 운동량이 지금 EMV잖아. 그러면 얘도 운동량이 얼마다? 마이너스 EMV다. 얘가 마이너스 EMV면 얘랑 같이 분열된 얘는 플러스 EMV다 이거지. 플러스 EMV. 오케이? 그러면 B가 EMV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D랑 충돌해서 이렇게 된 거네. 뭐 없나? 뭐 하나 있어야 되겠네. 있네. 운동 에너지는 C가 B의 2배이다. 자, 일단은 C 여기 있고 B 여기 있네. 자, 우리가 아는 거는 B랑 C는 뭐가 같아? 운동량이 같아. A랑 B가 같은데 A랑 C가 만나서 정지해버렸잖아. 그러면 C랑 B는 운동량이 똑같아. 운동량이 같은데 그 운동 에너지는 C가 B보다 2배 더 크단다. 그러면 C가 B보다 뭐가 2배 더 크다는 얘기야? 속도 이렇게 바로 갈 수 있겠나? 질량 속도 한 번씩 곱한 거는 B랑 C가 같아. 근데 B의 속도 한 번 더 곱하고 C의 속도 한 번 더 곱해서 비교하니까 누가 더 크다? C가 2배 더 크다 하는 거 보니까 C의 속도가 B의 속도보다 2배. 자, 다시. C는 이거고 B는 몰라.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몰라. 그 대신 우리는 뭐를 알아? 둘이 곱해서 얘랑 운동량 같다는 건 아니잖아. 자, 그러면 C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에 질량 한 번 곱하고 속도 2번 곱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요 B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에 질량 한 번 곱하고 속도 2번 곱하는 거잖아, 2번. 근데 얘가 각각은 뭔지 모르지만 얘가 곱해서 뭔지는 알아. 얘랑 같다는 건 아니잖아. 운동량 EMV.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바꿔주면 얘는 같잖아, 출발이. 근데 얘는 EV 곱했고 얘는 VB 곱했더니 운동 에너지는 얘가 2배 더 크다 됐잖아. 그래서 속도가 얘보다 몇 배 더 크다? 2배 더 크다. 그러면 얘는 EV, 얘는 V. 자, B가 V니까 질량이 얼마? 2M. 자, B가 얘랑 충돌해서 한 덩어리 됐네. 한 덩어리 되는 완전 비탄선 충돌도 어차피 충돌이니까 두 물체가 겪은 속도 변화량을 비교하면 뭐의 비를 알 수 있다? 질량 비를 알 수 있다. 자, B는 플러스 V였다가 충돌하고 나서 플러스 3분의 1V. 얼마 변했어요? 마이너스 3분의 2V 변했다, 맞죠? 자, D는 마이너스 V였어. 마이너스 V였어요. 그래서 3분의 1V 플러스 3분의 1V 됐으니까 얘는 3분의 4V 변했다 이거지. 그러면 충돌 전후로 겪은 속도 변화량은 얘보다 얘가 2배 더 크다. 반대로 질량은 얘가 2배 더 크다. 얘가 2M이니까 얘는 질량이 M이다. D 질량 찾는 문제였을 거예요. D 질량은 M이다. 오케이. 자, 응. 마지막 문제. 이거 마지막 하죠. 자, 얘네도 마찬가지. A, 학생 B. 함께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힘 주고받고 하면서 결국은 마지막 모습이 분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항상 모든 물체끼리는 주고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동량의 전체 합은 바뀌면 안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전체 합이 잘 나오네. 10, 40, 20. 모두 다 플러스 2m/s. 그러면 운동량의 합 표현할 때
마이너스 플러스를 반드시 붙여줘야 돼. 운동량은. 그래서 총 70kg이 플러스 2로 가니까 운동량의 합은 140. 자, 근데 문제에서 얘는 정지되었다 줬고 운동량이 0이에요. 얘들 둘의 운동량의 크기가 얘는 P고 얘는 8P다, 8배다 줬어. 근데 방향 고려해서 얘는 음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P고 얘는 플러스 8P. 다 운동량 더해서 플러스 7P 되는데 이게 플러스 140대 한다 이 소리죠. 그러면 지금 P가 20이라는 소리고,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0, 얘가 플러스 160의 운동량을 가지게 되었다. 자, 최종 묻는 게 물체를 미는 동안 학생이 B로부터 받은 평균이, 한번 조심해야 돼. 학생 지금 뭐 하고 있노? 중간에 끼어 있지. 그래서 학생이 B로부터 받은 평균임을 학생의 운동량 변화량으로 풀면 틀린다고. 틀린다 했어. 누구로 풀어야 돼? 학생이 B로부터 받은 거는 어차피 B가 학생으로부터 받은 거랑 똑같을 거니까 B를 보되, B는 학생으로부터밖에 못 받잖아. 그러니까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면 학생으로부터 받은 걸 다 구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B의 운동량 변화량을 구하면 B는 22 곱해서 얘는 원래 운동량이 플러스 40이었어. 운동량이 플러스 40에서 플러스 160 됐네. 운동량 플러스 120 변했다 맞죠? 이거를 뭘로 나눠주면 평균이, 이 충격을 받을 동안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 평균이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요 충격은 몇 초? 0.5초라 했으니까 0.5초로 나눠주면 얘가 240N 받을 거다. 오케이? 240N 하면 되고, 숙제는 전체 마무리하고, 그 지난주부터 그 금요일 10시 이후에 와서 클리닝 하고 갔거든. 혹시 참여할 수 있으면 그때도 좀 오고, 지금 저 수요일 저녁도 저녁은 안 돼. 수요일 오후도 하고 5시부터 7시까지, 목요일 저녁도 하고 금요일 10시 이후도 하고 할 거야. 좀 다 매주 오는 거 아니잖아. 한번 자기가 이제 질문할 거 좀 모아서 오면 같이 해결해 줄게.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